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가 차기 정권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은 국제 예양, 그러니까 예의 측면에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안부 문제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 맞나요? 차기 정권의 외교 정책을 왜 탄핵된 정권의 임명직이 그것도 상대 국가 언론을 통해서 주장합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작년 유엔에 제출한 것은 국제 예의에 맞는 겁니까? 소녀상 위치의 예절을 따지기 전에 일본 정부가 이 전쟁 범죄를 전면 부인하는 역사적 무례부터 따져야죠.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안보 때문이라니요.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안보가 무슨 안보입니까? 아무리 미국이 한일 군사협정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 대사가 일본의 입장부터 챙겨주는 거,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월요일 안 힘드세요? 네. 서로 힘든 목소리로 월요일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세월호가 바다 밖으로 완전히 나왔습니다. 바닷물을 빼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우선 객실 쪽에 물은 다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세월호 인양이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하는 것은 저희가 3부에 다시 다룰 텐데, 올리면서 이제 이것저것 잘라내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증거물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는데요. 인양하는 과정에서 왼쪽 램프, 그러니까 차 출입문 잘라내서요, 아직 바닷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5월에도요, 인양 과정에서 배 뒷부분 왼쪽 스테빌라이저라고 균형 장치도 자른 바가 있어서요, 증거물들 계속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앵커도 이미 절단했죠. 작년에 이미 이건 절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배 위로 짐을 옮겨 싣는 뭐라 그러죠? 도르래 이렇게 줄, 명칭을 모르겠네요. 예, 배에 대해서는 좀 약합니다. 다들 약하죠. 배 앞부분에 작은 크레인처럼 달려가지고 물건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도르래도 제거가 됐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사전에 절단이 되고 제거가 된 상태인데, 인양하면서도 이제 스테빌라이저도 잘라내고 그리고 램프도 제거했고,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은 이 증거물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동안의 해수부 태도를 보면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온전한 선체 조사 될 수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선체를 완전 인양한 다음에도 3등분으로 또 절단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큰 문제죠. 네, 해수부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세월호가 다 올라올 경우에는 출입구가 바닥을 향해 있기 때문에요, 막힌 상태에서는 시신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 어렵다라면서요, 자르겠다라는 계획 발표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유가족과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에서는 침몰 원인 밝힐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미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절단을 하겠다고, 선체를 3등분으로.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단순히 해수부에 다 맡길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런 결정들을 다 해수부의 이름으로 했는데 해수부가 하고 싶어서 했는지,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여기 정부는 청와대죠. 예. 모르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지체되고 이런 일들이 3년 동안에 걸쳐서 벌어졌는지는 저는 특검을
세월호 특검을 출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정권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번 주 초반 정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을 가닥 잡았다라는 연합뉴스 아침 보도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김순환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 보고하면서요. 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내일 늦어도 수요일 이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면 조사 수사받을 때 다음 주 초 영장 철구될 것 같다고. 이게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원래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청와대 가이드라인이 있었겠죠. 지금은 이제 황교안 대행이 있는데 황교안 대행이 대선 이후 검찰의 이익을 지켜줄 수 없거든요. 네. 대선이 끝나면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구속영장을 반대합니다. 근데 실제로 속으로는 구속돼서 역풍이 불길 바라고요.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구속을 외치지만 불구속돼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유지되길 바라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실제하고 속셈이 다른.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자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계산을 해봐야 방정식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기댈 게 정말 법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정치적 고려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항상 해왔어요. 항상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치적 고려를 하려고 해도 방정식이 너무 어렵고 그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바로 대선이고 너무 어려운 이 풀기가 해법을. 그래서 기댈 게 법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법대로 하면 구속위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제가 지난주 검찰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조사 직후부터 일관된 저희 결론인데, 다만 이제 고심의 흔적 흩뿌리기, 이거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다음날 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데, 고심의 흔적을 쫙쫙 흩뿌리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곧 다들 정당의 경선이 끝나거든요. 대선 국면을 확 들어간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하려면 이번 주 초, 월화수 이내에 해야 한다. 아무리 저도 수요일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 바입니다. 구속영장으로. 불구속이 아니라.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관천 경정이요. 어제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입을 연 건데요. 박광천 경정은 문고리 3인방 중에 구속된 정호성 말고도 이재만과 안봉근도 구속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두 사람은 검찰 특수본이 아마 하겠죠. 네. 네, 해야 할 텐데요. 뭔가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내야 한다는 이제 중압감이 있거든요. 검찰 특수본은. 그 두 사람에 관한 수사가 있을 것이고, 구속 기소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조금 더 뉴스가 있는데요. 어제 그 방송에서 장시호 씨와 관련된 인터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시호 씨가 수사를 받던 중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장시호 씨는 통일은 대박은 통일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자라는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통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키고 그 시킨 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한국의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겠다고 최순실 씨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네, 실제로 통일이 되면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든 권력 구조를 바꾸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우선은 장시호 씨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주장이긴 합니다. 최순실 씨는 그림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나 입김이나 이익번 연결해서 꼭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가 최순실 씨가 통일을 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번 더 시켜서 자기 이권을 5만 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거라면 개성공단도 갑자기
통일부도 모르고 아무도 정부 내 누구도 모르는 채 결정된 거잖아요. 개성동 폐쇄가 전격적으로. 이건 뭐 저는 최순실 씨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예. 네, 헌법재판소에 차은택 씨도 나와가지고요. 최순실 씨가 그렇게 북한은 곧 붕괴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정권 최고만 가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정권 최고니까요. 본인 말이 다 정권 최고 극비니까요. 그렇게 통일을 한다는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제 개성공단을 통한 ODA 사업 연계한 해외에서의 공단 이전, 대체공단 이전과 그 부지를 통한 이권.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 선우가 그럴 거라고 추정하는데 특검을 따로 하면 밝혀지겠죠. 추가적으로 아마. 최순실 씨 재산 환수 관련된 위원회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 문제도 계속 다뤄줘야 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경선이 호남에서 치러집니다. 이제 대선 관련해서 각 당의 일정들이 쫙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고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예.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서 그제 책임당원 현장 투표 실시됐습니다. 예. 책임당원 3만 4천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요. 2012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당도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도 3만 명이 넘네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의당도 지금 경선이 벌써 두 번 했죠. 예, 네. 두 번 했죠. 예. 예, 그 두 번의 경선에서요. 모두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겼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에 이어서 전북에서도 승리한 건데요. 호남 2연전 석권한 겁니다. 뭐 예상됐던 바고. 바른정당은 어떤가요? 네, 유승민 후보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요. 4연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그동안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에 따르면 그 승리가 예상되었었죠. 뭐 아직 수도권을 하지 않았는데 수도권이 절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26일 수도권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바일 수도권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내일 후보가 선출됩니다. 수도권에서 역전할 거라고 남경필 후보가 주장을 해왔으나 안 됐군요. 네. 거의 확정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순회 경선 혹은 뭐 토론회 이런 거 한참 하거든요. 각 당의 토론회를 다 일부러 챙겨보는 분들은 없을 텐데, 예, 저는 봅니다. 저는 재미도 있고 해서 보는데, 이 토론회가 토론하면은 이제 논리적인 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후보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상대방한테 이기려고 바닥바닥. 근데 원래 이 선거 토론회 하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보는 이유는 자기가 저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았다고 하는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뭐 확인받고 싶어 하는. 네. 예. 그래서 웬만하면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지지하지 않을 이유를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토론에서 밀리면 그 몰아붙인 후보한테 감탄하는 게 아니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로는 지지율이 거의 안 바뀌는 거예요. 예. 남는 건 이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분들은 토론회를 또 안 봐요. 네. 그래서 당내 경선은 너무 많이 하면 이 적대감, 피로감 이런 게 쌓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후발주자들은 많은 토론을 원하죠. 그래서 토론으로 제압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분들이 토론회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본선에 가서죠, 본선에. 근데 이제 본선 토론회에서도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TV는 감정 매체거든요. 그리고 선거에서 후보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정서적인 이유가 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표정, 말투, 상대 공격에 대응하는 태도. 흔히 이제 애티튜드라고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관점에서 각 당 토론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주시 이걸로 하죠. 네. 각 당 토론회.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가장 핫한 편이죠. 당 지지도가 높고 또 지지율 1, 2, 한 4위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격한 편인데
그래서 재미도 있어요, 지켜보는. 속도 타겠죠. 자기 지지자들이 갈리는 분들은. 근데 원래 선거 때가 되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람들도 좀 미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많은 후보들을 봤는데 다들 미쳐요. 예. 당사자가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후보들이 미칩니다, 일단. 예. 후보들이 지켜보는 사람을 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보지 맛이 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이번 경선에서도 다들 살짝 미쳐 있어요. 네. 가장 많이 미친 사람들은 역대 누구냐?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역대 제가 보기에 가장 안 미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가 덜 미친 편이에요. 근데 안 미치는 게 반드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이 특정 후보에 대한 어느 정도 미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살짝 미쳐야지 자기 후보들을 격동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그게 단점이에요, 거꾸로. 예. 살짝 미쳐줘야 되는데. 근데 또 너무 많이 미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미치는 분들이 많아요. 네. 하여튼 선거 때는 많이 미친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 나머지 세 분의 구도로 지금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여기는 그 보수 유권자들보다는 저는 진보 유권자들이 훨씬 이 토론을 보는 게 재밌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왜냐면은 홍준표 후보, 보수적인 후보인데 홍준표 후보조차 김진태 후보에 의해서 막, 종북 아니야? 이런 정도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네, 어제 북한이 국간이 아니냐 OX로 답하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었죠. 국가보안법 있어야 되느냐, 아니, 없어야 되느냐, OX로 답하라면. 누가 더 많이 보수냐,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이걸 보면 신기해할 것이다. 재밌다. 예. 국민당 토론회는 안철수, 손학규 두 분이 원래 이렇게 몰아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심심한 편입니다. 박주선 후보도 있습니다. 박주선 후보가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나마 각을 세우는데 이게 안 후보가 워낙 앞서가서 그런지 긴장감이 좀 없어요. 그게 단점이요. 차분하게 진행되는데, 긴장감이 너무 없다. 이게 단점이고, 내용상 알찬 거는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 토론회입니다. 후보자가 어차피 둘밖에 없잖아요. 둘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해요, 그냥. 왔다 갔다. 두 분이 다 말이 또 조리가 있는 편이고, 콘텐츠도 좋은 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론회가 제일 재밌다 싶은데, 문제는 거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깝다, 개인적으로.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재밌는데 아무도 안 보거나, 점잖은데 긴장감이 좀 없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은, 이게 뭐지? 재밌고, 예. 재밌습니다. 좀 신기하다. 예, 각이 네. 굉장히 서 있죠. 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예. 3대1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선거 관련 뉴스가 점점 많아지겠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네, 이번 주 안으로 거의 웬만한 당은 후보가 아마 윤곽이 드러날 거나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토론회 진짜 재밌거든요. 배틀 장면. 이번 주 안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토론회 중에 진짜 재밌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스테빌라이저도 잘라내고, 그리고 램프도 제거했고,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 증거물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동안의 해수부 태도를 보면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온전한 선체조사 될 수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체를 완전 인양한 다음에도 3등분으로 또 절단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큰 문제죠. 네, 해수부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세월호가 다 올라올 경우에는 출입구가 바닥을 향해 있기 때문에요. 막힌 상태에서는 시신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 어렵다라면서요. 자르겠다라는 계획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유가족과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에서는 침몰 원인 밝힐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제는 지적이 됐는데 이미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절단을 하겠다고 선체를 3등분으로.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단순히 해수부에 다 맡길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런 결정들을 다 해수부 이름으로 했는데 해수부가 하고 싶어서 했는지,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여기 정부는 청와대죠. 예. 모르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지체되고 이런 일들이 3년 동안에 걸쳐서 벌어졌는지는 저는 세월호 특검을 출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정권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번 주 초반 정도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을 가닥 잡았다라는 연합뉴스 아침 보도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김순환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 보고하면서요. 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내일 늦어도 수요일 이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면 조사 수사 받을 때 안 봅니까? 아무리 미국이 한일 군사협정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 대사가 일본의 입장부터 챙겨주는 거,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월요일 안 힘드세요? 네. 서로 힘든 목소리로 월요일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세월호가 바다 밖으로 완전히 나왔습니다. 바닷물을 빼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우선 객실 쪽에 물은 다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세월호 인양이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하는 것은 저희가 3부에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가 차기 정권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은 국제 예양, 그러니까 예의 측면에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안부 문제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 맞나요? 차기 정권의 외교 정책을 왜 탄핵된 정권의 임명직이, 그것도 상대 국가 언론을 통해서 주장합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작년 유엔에 제출한 것은 국제 예의에 맞는 겁니까? 소녀상 위치의 예절을 따지기 전에 일본 정부가 이 전쟁 범죄를 전면 부인하는 역사적 무례부터 따져야죠.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안보 때문이라니요.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안보가 무슨, 다시 다룰 텐데, 올리면서 이제 이것저것 잘라내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증거물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런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는데요. 인양하는 과정에서 왼쪽 램프, 그러니까 차 출입문 잘라내서요, 아직 바닷속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5월에도요, 인양 과정에서 배 뒷부분 왼쪽 스테빌라이저라고 균형 장치도 자른 바가 있어서요, 증거물들 계속 훼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앵커도 이미 절단했죠. 작년에 이미 이건 절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배 위로 짐을 옮겨 싣는 뭐라 그러죠? 도르래 이렇게 줄, 명칭을 모르겠네요. 예, 배에 대해서는 좀 약합니다. 다들 약하죠. 배 앞부분에 작은 크레인처럼 달려가지고 물건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도르래도 제거가 됐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사전에 절단이 되고 제거가 된 상태인데 인양